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건강, 아니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깨는 게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에요. 뇌졸중, 심장병 같은 큰 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5가지 방법을 따라 하시면 불안한 밤 대신 편안한 숙면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아래 엄지척,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좋은 정보를 주위 분에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밤마다 2~3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배뇨 횟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낮 시간에는 7번에서 8번 정도, 밤에는 1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시라면 밤에 2번까지도 정상 범위로 봅니다. 이보다 횟수가 많다면 과민성 방광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민성 방광이란 방광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마려운 느낌이 드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소변량은 적은데도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호르몬 변화나 전립선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박영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2세이신 이분은 은퇴한 교사로 매일 밤 3~4번씩 일어나는 일이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든 탓이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피로감이 심해지고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깨다 보니 배우자분도 함께 잠을 설치게 되면서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의 상황을 보면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12시, 2시, 4시, 6시 이렇게 거의 이 시간마다 깨어나고 계셨습니다. 매번 화장실에 가긴 하지만 실제 소변량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정상적이었지만 저녁 이후부터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생활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니 저녁 식사 후 차나 물을 자주 드시고 TV를 보면서 과일도 드시고 계셨습니다. 먼저 3주간 배뇨 일지를 작성해 보시도록 했습니다. 언제, 몇 시에, 얼마나 많은 양의 소변을 봤는지 기록하는 것이죠. 동시에 수분 섭취량과 시간도 함께 적어 보시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대로 저녁 7시 이후의 수분 섭취가 상당히 많았고 실제 밤중 소변량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점진적인 개선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고 잠자리 들기 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가 와도 바로 가지 마시고 5분 정도 참아보는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주째부터 밤중 기상 횟수가 3번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에는 1번 정도만 깨는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꾸준히 이런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면서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포기했다면 지금도 매일 밤 고생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배뇨 패턴이 정상 범위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준을 벗어난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며칠간 기록해 보세요. 2번 이상 반복적으로 깬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려운 신호가 오면
무조건 바로 화장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몸에 해롭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의 근육입니다.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오래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방광의 신호와 리듬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방광은 보통 300에서 400ml 정도의 소변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민성 방광의 경우 100ml 정도만 차도 마려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 화장실로 가면 방광은 점점 더 적은 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마치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정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이분은 오랜 기간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운전 중에도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손님을 태우고 있을 때 갑자기 마려워지면 당황스러웠고 이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10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는 정말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되어 화장실을 찾아야 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에 대한 자신감도 잃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물을 아예 마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는 탈수를 일으킬 수 있어 더 위험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그분의 패턴을 파악해보니 마려운 느낌이 들면 즉시 화장실로 가는 습관이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습니다. 방광이 신호를 보낼 때마다 바로 비워주니 점점 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인 방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배뇨 간격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첫 소변을 본 후부터 이 시간마다 정해진 시간에만 화장실을 가도록 했습니다. 휴대폰 알람을 2시간 간격으로 설정하고 알람이 울릴 때만 화장실에 가는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중간에 마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가지 마시고 케겔 운동을 짧게 5회 정도 해보도록 했습니다. 케겔 운동이란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이는 운동입니다. 소변을 중간에 멈춘다고 생각하고 그 근육에 힘을 주는 것이죠. 이런 퀵 케겔을 하면 방광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면서 급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하시면서 5분, 10분씩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후에는 배뇨 간격을 2시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이때쯤 되니 중간에 마려운 신호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케겔 운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3시간 간격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할 때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런 훈련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장거리 운행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화장실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혹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예전처럼 자주 마렵기도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계셔서 크게 당황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광도 훈련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려운 신호가 올 때마다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참고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너무 무리해서 참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휴대폰 알람을 2시간 간격으로 설정해 보세요. 중간에 마려운 신호가 오면 바로 가지 마시고 케겔 운동을 5회 정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밤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시지만 막상 가보면 소변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방광 때문에 깨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잠이 깬 후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것인지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불면증으로 인해 잠에서 깬 다음 마려운 것 같다는 착각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자꾸 중간중간 깨게 됩니다. 이때 무의식적으로 화장실부터 가는 습관이 생기면서 실제로는 그리 마렵지 않은데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원인이 다르면 해결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면증이 주된 원인이라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방광 훈련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겠죠. 최 미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이신 이분은 전업주부로 약 1년 전부터 밤에 자주 깨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서 최근에는 밤에 3번까지 깨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밤중 소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밤에 깨서 화장실을 가긴 하지만 실제 소변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와서도 바로 잠들지 못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척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평소 잠자리에 들어서도 1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그분의 생활 패턴을 살펴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우선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면서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낮잠을 자주 주무시는 편이었는데 때로는 오후 3시 이후에도 1시간 이상 주무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밤잠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수면 일지를 작성해 보시도록 했습니다. 잠자리에 든 시간, 실제로 잠든 시간, 밤중에 깬 시간과 이유, 화장실에 간 횟수와 소변량, 아침에 일어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한 낮잠 시간과 카페인 섭취 시간도 함께 적어보시도록 했습니다. 2주간의 기록을 분석해보니 예상대로 불면증이 주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는 방광보다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자주 깨는 것이었고 깰 때마다 습관적으로 화장실부터 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면 습관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낮잠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하고 낮잠을 자더라도 30분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차나 커피를 드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TV나 휴대폰을 보지 않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밤중에 깨더라도 바로 화장실로 가지 마시고 10분 정도 침대에 누워 있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급하게 마렵다면 가야 하겠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다시 잠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3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깨더라도 화장실에 가지 않고 다시 잠드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2개월 후에는 대부분의 날 밤에 한 번 정도만 깨는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이런 수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간혹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예전처럼 자주 깨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밤중 배뇨 문제가 실제로는 불면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밤중에 깼을 때 당장 화장실로 가지 마시고 10분 정도 지켜보세요. 정말 급한지 아니면 습관적인 것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증상이 계속된다면 수면 전문가나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습관적으로 물이나 차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밤중 배뇨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런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 진 뒤에 마시는 물과 카페인, 알코올은 야간뇨를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해서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하지만 저녁 이후 과도한 수분 섭취는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 부종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체액이 밤에 누우면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것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밤중 배뇨를 증가시킵니다. 당뇨병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김태식님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이신 이분은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후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셨죠. 특히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저녁에도 과일과 함께 물이나 차를 자주 드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습관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립선 문제를 의심했지만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활 패턴을 살펴보니 저녁 시간의 수분 섭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소 그분의 하루 일과를 보면 아침 식사 후 물 1컵, 오전 운동 후 물 2컵, 점심 식사와 함께 물 1컵, 오후에 차 1컵, 저녁 식사 후 차 1컵, TV 시청하면서 과일과 함께 물 1~2컵, 잠자리 들기 전 물 반 컵 이런 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적절한 양이었지만 저녁 7시 이후의 수분 섭취가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오래 서 있는 일이 많아서 다리 부종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남을 정도로 발목이 부어 있었는데 이것도 밤중 소변량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취미로 하시는 등산 때문에 평소 수분 섭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런 의식이 저녁에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결책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우선 하루 수분 섭취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목이 마르더라도 물이나 차를 드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 낮 시간, 특히 오전 중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과일도 저녁보다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다리 부종 관리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고 30분 정도 쉬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TV를 보실 때도 소파에 다리를 올려두고 보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발목 돌리기나 종아리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시도록 했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 기상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대부분의 날 1번 정도만 깨는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낮 시간의 활력이 훨씬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저녁 이후 물을 안 마시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분 섭취량은 동일하고 단지 시간대만 조정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잠의 질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이런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간혹 모임이나 외식으로 저녁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날 밤은 예전처럼 자주 깨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녁 이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하지만 그 시간대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이나 차, 커피를 피하고 잠들기 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부종을 관리해 보세요. 나이 들면 깊은 잠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념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숙면은 호르몬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빛과 카페인 타이밍, 그리고 취침 전 체온 조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해야 밤에는 깊게 잠들고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깰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생체 시계가 둔해지는데 이를 다시 예민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리고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다시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하지만 아침에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하면 이런 리듬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윤혜라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이신 이분은 미술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평소 예술적 감성이 풍부하시고 건강 관리에도 관심이 많으셨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깨는 습관 때문에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수면 패턴을 살펴보면 저녁 10시 30분 정도에 잠자리에 들어서 11시경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4시, 5시 이렇게 여러 번 깨곤 했습니다. 깰 때마다 화장실을 가긴 했지만 소변량은 많지 않았고 다시 잠들기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결국 총 수면 시간은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낮 시간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니 몇 가지 문제가 보였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도 집 안에서만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커튼은 열어두지만 직접적으로 햇빛을 쬐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오후에 커피나 녹차를 자주 드셨는데 때로는 저녁 6시경에도 마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미술 작업 특성상 저녁 시간에도 집중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세밀한 작업을 하다 보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것이 수면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집중하게 되어 뇌가 진정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개선 방법은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10분 이상 쬐도록 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베란다에서라도 직접 햇빛을 받으시도록 권했습니다. 흐린 날에도 실외의 밝기는 실내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도 조절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드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녁에 마시면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신 오전과 점심 직후에 충분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저녁 시간의 환경도 바꿨습니다. 미술 작업은 오후 6시 이전에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도록 했습니다. 잠자리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아예 작업을 하지 않고 가벼운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침 전 의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리 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도록 했습니다.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또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큰 변화가 없어서 그분도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대부분의 날 밤에 한 번 정도만 깨는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총 수면 시간이 7시간 가까이로 늘어났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고 낮 시간의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미술 작업의 효율성도 높아져서 짧은 시간에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아침 햇빛 쬐기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간혹 작업이 바쁠 때는 예전처럼 늦게까지 작업하기도 하지만 그런 날은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더 오래 쬐어 리듬을 다시 맞추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깊은 잠은 나이와 상관없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커튼만 열지 마시고 직접 햇빛을 쬐어보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샤워나 족욕으로 몸을 이완시켜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주제로 밤중 배뇨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밤마다 깨는 것이 당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작은 습관 변화와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숙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배뇨 패턴이 정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방광 훈련을 통해 조절력을 키워보세요. 세 번째로 불면증과 야간뇨를 구분해서 근본 원인을 파악하세요. 네 번째로는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다리 부종을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생체 시계를 회복해서 깊은 잠을 되찾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아마 내일 밤부터 달라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밤이 다시 깊고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